철갑상어의 무한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쇠로 만든 갑옷을 일컫는 철갑처럼 튼튼한 가죽 역시도 버릴 수 없는 소재. 가죽은 최고급 가죽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갑이나 벨트나 이런 피업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철갑상어 가죽으로 유일무이 특별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세계 유일의 칠피 명장 철갑상어 가죽 공예가 박성규 씨. 철갑상어 가죽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칠피 공예품들. 5칠자의 가죽 핏자를 쓰는 칠피는 나무의 기본 뼈대를 가죽으로 감싸고 5칠을 더해 완성하는 전통 공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박성규 명장만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평균 제작 기간만 한 달. 뼈대를 만드는 일부터 철갑상어 가죽의 가공 그리고 채색 작업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가격은 수천만 원대를 호가한다고 한다. KBO보다는 가죽이 더 비싸다고 보여야 되겠죠. 가죽도 비싸거니와 그 가죽을 가지고 가공한 물건이 더 비싼 거죠. 단단하고 딱딱한 철갑상어 가죽에 5칠을 더해 1000년 동안 유지되는 견고한 가죽으로 만드는 칠피 공예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희소성이 강점. 특히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독일의 함부르크 박물관에도 소장될 정도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 도장한 어른은 보관함이에요. 80%가 유물 중에 80%가 다 이 상어 가죽을 붙였어요. 보기에도 웅장하게 보이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이게 어느 무기로를 대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그 장점을 이용해서 아마 왕실에도 썼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칠피 공예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가 그려진 말 안장의 장식, 다래의 가죽이며 또한 조선시대 유물로 전해 내려오는 갑옷 중에서도 특히 서해 유성룡의 갑옷 역시 칠피 공예의 대표작으로 손꼽는다. 물론 소가죽도 강하지만서도 이거는 요거 다른들이 알갱이 자체가 엄청난 강도가 많아요. 근데 소가죽 자체는 질기지만 사람이 이렇게 찢으면 찢어질 정도로 강도가 있고 소가죽보다 몇 배나 강한 철갑상어 가죽과 수천 년을 이어온 조상의 지혜, 5칠이 만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최고가 작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쇠로 만든 갑옷처럼 단단하다는 철갑상어 가죽으로 어떻게 화려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걸까?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가공이 되지 않은 철갑상어 천연 가죽이다. 보기에는 흉측하게 생겼어도 이게 철갑상어인데 껍질이에요. 철갑상어 껍질. 가죽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양식하는 종류의 철갑상어 껍질이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철갑상어 가죽을 어떻게 가공할 수 있을까? 사실 철갑상어 가죽은 특유의 단단함 때문에 공예품으로 만들기 쉽지 않았던 재료. 아무도 쉽사리 도전하지 않았던 철갑상어 가죽 공예는 박성규 씨의 손에 의해 다시 재현됐다. 제일 큰 숙제는 단단한 철갑상어 가죽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었다는데 그가 사용한 것은 천연재료였다. 시간 날 때마다 직접 구하러 다니며 조금씩 모아둔다던 검은 물체의 정체는? 이거는 그 닭 배설물이에요. 닭 배설물이요? 네. 가죽을 가공하는데 꼭 없어서 아니 될 재료의 하나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닭 배설물의 역할은 무엇일까? 독특한 가죽의 그 기름기를 제거하는데 특유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꼭 닭분이 들어가요.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을 고수한다는 명장의 두 번째 천연재료는? 요거는 이제 연한 돌 부스러기지 이게 쉽게 말하면 생석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터득한 재료들, 물과 달걀 배설물 그리고 석회질을 비율을 맞춰 넣고 골고루 섞어주자. 잠시 후 거품을 일으키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생석회가 들어가면서 아마 가스가 발사를 하니까 이게 하얀 그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죽이 여기에 너무 부풀어지면은 가죽 그 알갱이가 훼손이 될 그 염려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꼭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낸 혼합물을 철갑상어 가죽 위에 부어준다.
그리고 하루가 경과하자 딱딱했던 철갑상어 천연 가죽에 숨어있던 기름이 분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 이상 천연 재료만을 넣은 비법 용액에 담가둔 철갑상어 가죽을 꺼내보는 박성규 명장.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철갑상어 가죽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철판같이 단단했던 철갑상어 가죽이 기름기를 제거하자 성질이 변한 것이다. 하지만 작은 돌기가 오톨도톨 올라와 있는 겉면은 여전히 딱딱한데 칠피홍해에서 쓰이는 가죽은 철갑상어의 표면. 돌기가 있는 표면을 바닥 쪽으로 돌리고 가죽이 움직이지 않도록 못으로 고정시키는 박성규 명장. 그리고 철갑상어 내피에서 무언가를 긁어낸다. 기름은 긁어내지 않으면은 두꺼이가 너무 두껍고 예. 또 기름 덩어리는 바르게 되면 엄청 딱딱해져요. 철갑상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 제거가 필수. 아, 이런 작업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3, 4회 정도는 해야 그래도 가죽으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천연 재료를 섞은 혼합물에 불리고 남아있는 기름기를 제어하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하면 철갑상어 가죽은 얇고 부드럽게 변신한다. 이제 건조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도 모양대로 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작업은 필수라고 한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일까? 늘어난 만큼 엄청 늘어났잖아요. 예. 못을 교정을 안 해놓으면은 또 원래 원위치로 조그만하게 줄어들어요. 칠피홍해는 기다림의 작업이다. 다음 날 다시 박성규 명장의 공방을 찾았다. 잘 건조된 철갑상어 가죽 위에 신중하게 도안을 그려 넣고 있다. 반듯하지 않은 가죽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행여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신중한 모습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원단 자체가 공정이 비싸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예. 파지 조금 많이 안 나가게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게 제일로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장당 보통 보면은 한 20만 원 이렇게 가요. 한 장이요? 네, 한 장에 그러니까 비싼 거죠. 이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안 작업이 끝나자마자 작업실 한켠에 두었던 무언가를 옮겨오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가게를 직선 자를 때 이렇게 예. 많이 써요. 워낙 이 가죽이 예. 강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내가 이용을 해봤더니 예. 이걸로는 그런 대로 잘리더라고요. 칼에도 뚫리지 않는다는 철갑상어 가죽은 워낙 단단해 재단조차 쉽지 않다. 때문에 어떤 도구든 금방 무뎌져 단숨에 되는 법이 없다. 저 붉은 거 바로 붉은 거. 철갑상어 가죽을 만져온 지 벌써 45년이나 흘렀지만 어느 과정 하나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박성규 장인. 철갑상어는 돌기 부분이 단단해 조금씩 잘라내는 것이 최선이다. 재단이 끝나자 갑자기 분주해지는 딸 박선영 씨. 냄비에 하얀 가루를 붓는데 대체 무엇일까? 찹쌀가루예요. 찹쌀풀을 써서 접착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철갑상어 가죽은 보통의 접착제로는 잘 붙지 않는다. 게다가 수축성이 매우 강해 제대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이 필요하다는데 내려놓고 유리판에다가 해서 1:1 동량으로 해서 섞어. 철갑상어 가죽이 오그라들거나 떨어지는 바람에 큰 고생을 했다는 박성규 명장이 터득한 비법은 찹쌀풀과 온나무 진액을 같은 양으로 섞어 접착제로 사용하는 것이라는데 칠피홍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 중 하나인 온나무 진액. 3.75kg에 57은 얼만 거니? 280만 원 가요. 온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이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이 나무 숲이 나와요. 1년에 한 나무에서 채취하는 양이 한 150g밖에 안 돼요. 찹쌀풀은 약간의 끈기가 많이 있고 생오칠은 접착제 역할도 하면서 방부 역할을 해요. 역할 자체가. 그래서 찹쌀풀과 이 생오칠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엄청 접착량이 접착 강도가 좋아요. 그가 고안한 특제 접착제는 섞으면 섞을수록 찰기가 생긴다.
잘 섞은 풀은 뼈대가 되는 나무 기물 100골에 한 번, 철갑상어 가죽에 또 한 번 발라 붙인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나무 전체에 골고루 철갑상어 가죽을 붙이면 1차 작업이 끝이 난다. 철갑상어 가죽을 붙인 상자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박성규 명장, 바로 건조실이다. 그런데 이때 말린다더니 갑자기 물을 뿌린다. 수분은 건조를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건조 방법이 다른 거에 비해 조금 틀려요. 온도 20%에 습도가 70에서 80%가 돼야 이게 말르는 적정히 온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습도가 7, 80%로 유지되어야 가죽이 뒤틀리지 않고 잘 마를 수 있다는 것. 작업 3일째. 박성규 명장은 철갑상어 가죽이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부터 하는데 말랐네요. 어느 곳 하나 들뜬 데 없이 제대로 붙어있는 철갑상어 가죽. 나무와 한 몸이 된 철갑상어 가죽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줄질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철갑상어 가죽에 색을 더할 돌가루, 석체, 천년의 돌이라고 불리는 옷을 섞어주기 시작한다. 이때 잘 섞이지 않는 석체와 옷은 유리병으로 곱게 갈아줘야 한다. 이제 이렇게 갈아 놓으면은 이제 칠도 강해지고 끈끈해지고 고와지죠. 이제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거 좀 해봐. 이렇게 좀. 이게 힘이 들기 때문에. 자신의 뒤를 이어 칠피홍해를 배우고 있는 딸에게 중요한 과정을 맡기는 박성규 명장.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본다. 어디까지나 내가 그래도 고수잖아요. 고수니까 우리 딸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대학교에서나 대학원에서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보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완숙하게 기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역사 속으로 묻힐 뻔했던 칠피홍해를 되살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걷는 딸 박선영 씨. 제가 안 하면 이게 대가 끊어지니까 그걸 후대에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열심히 배워야 되고. 유리에 곱게 갈아놓은 석체와 섞은 온물감은 한데 모아서 한지에 걸러준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선물이라든가 뭔지 티를 걸르는 거예요. 제주돼 가지고 아주 큰 망이죠. 이렇게 걸러주는 또 다른 이유는 석체가 뭉쳐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가죽에 오칠을 더하는 칠피에선 붓 하나도 평범하지 않다는데 이 털이 있잖아요. 인모, 사람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인모는 철갑상어 가죽에 색을 입히는 데 필요한 강한 붓이다. 그런 거에 비해 조금은 고무질 성분 같이 이렇게 끈끈한 게 있어요. 중간 짧게 된 거는 중간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티가 생기거든. 드디어 채색 작업이 시작됐다. 돌기가 튀어나온 철갑상어 가죽에 칠을 더하는 일은 꽤나 까다로운 작업.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몇 번씩 반복해서 발라야 한다. 이렇게 철갑상어에 색을 입히는 과정은 최소 7번은 반복해야 비로소 원하는 색을 낼 수 있다고 한다. 가면 갈수록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앞으로는 한 3, 4회전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울룩울룩던 게 아주 매끈하게 곱게 잘 예쁘죠. 마지막 오칠까지 끝내고 난 뒤 한숨 돌린가 싶었더니 또다시 사포를 준비하는 박성규 명장. 우회를 이렇게 깎아내려야 그 고유의 철갑상어의 고유의 문양이 나와요. 철갑상어 가죽 특유의 재질을 살리기 위해 고운 입자의 사포로 사포질을 한다는데 이 과정을 통해 무늬는 더욱 선명해진다. 동글동글하게 문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체의 문양만으로 도 참 신기하고, 그래서 철갑상어 우에나 문양 처리한다든가 이거는 좀 않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명장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에 맞는 모양의 금속 장식 장석을 박아주면 철갑상어 서류함이 완성된다. 상상도 못했던 철갑상어 가죽의 환골탈태.
전통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대한민국 1%의 최고가 철갑상어 칠피공예품이다. 1992년 전통공예대전에서 수상하며 칠피공예를 세상에 알린 박성규 명장.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던 철갑상어 가죽을 이용해 뚝심있게 전통을 재현한 그의 노력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최고가가 아닐까. 때로는 거친 바다와 사투를 벌이며 팔철주야 정성과 노력으로 대한민국 1% 최고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쏟아내는 땀방울이야말로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값비싼 명품 최고가를 만드는 비결이다.